엑스의 김동영입니다. 자, 오늘은 파트 6 실전 연습 문제를 다뤄볼 텐데 최근 전기토익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틀렸던 까다로웠던 문제들을 포함한 지문들을 제가 새롭게 재구성했는데 올려드린 문제 반드시 다 풀고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듣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신 분들 저랑 함께 첫 번째 지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문 양식은 리뷰 글인데, 자, 리뷰는 보통 어떤 특정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리뷰하는 글로 구성되는데, 항상 늘 문제 풀 때 6는 맥락 파악이 중요하죠. 처음에 어떤 회사 또는 어떤 제품 서비스를 리뷰하는지 메인 아이디어를 잡고, 그리고 이 리뷰할 때도 주요 키 디테일스는 보통 두세 개 정도니까 그걸 파악하면서 조금 빠르게 읽어가는 그런 독해를 해야지만 시간 관리도 되고 문제를 또 더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뼈대 맥락을 잘 잡는 연습을 저랑 함께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는 used to dislike라고 나왔는데, used 동사 원형 뭐뭐 하곤 했었다. dislike 싫어하곤 했었습니다. 그로셔리 쇼핑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because 이하에서 내 아파트 근처에 슈퍼마켓이 extremely narrow, 엄청 좁고, 그 다음에 항상 packed with customers, 고객들로 너무 붐비니까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게 making it hard, 어렵게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들 안락하게 우리 편하게 아이들 이렇게 통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준다라는 불편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So, 그래서 내가 결정 내린 게 프레시필즈라는 특정 업체명을 언급했습니다. 여기를 try 하기로 결정 내렸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로셔리 트립스는 그로셔리 쇼핑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동사합니다. 동사하는데 딱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앞에 안 좋은 점은 일종의 빌드업을 위한 가정이었고, 리뷰를 하는데 특정 회사나 제품 서비스를 리뷰하는데 여기 프레시필즈라는 어떤 일종의 슈퍼마켓, 어떤 스토어, 매장, 이거를 리뷰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이제는 내가 그로셔리 트립스 이런 것들을 enjoy, 즐기다. 그 다음에 miss는 그리워하다 또는 놓치다. 네, 놓치다라고 할 때 쓰고, 그 다음에 remember는 기억하다, understand는 이해하다. 별로 어렵지 않은 단어들로 구성된 문제인데, 항상 여러분들 6의 어휘 문제는 맥락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내용 보니까 그 스토어가 앞에 언급된 프레시필즈라는 이 매장인데, 그 매장은 features 특별히 포함하고 있어요. 갖추고 있습니다. spacious 공간이 넓고 널찍하고, neatly arranged 깔끔하게 정돈된 그런 통로, 아일들, 이런 것들을 특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플 다수의 익스프레스, 빠른 체크아웃, 이게 계산대잖아. 계산대 키오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make shopping, 자, 우리 쇼핑을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좋은 점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바로 프레시필즈라는 이 메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리뷰를 하는데, 첫 번째 키 디테일은 이렇게 좋은 점 있잖아요. 공간이 널찍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 installed, 내가 설치했습니다. 그 스토어에 모바일 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시필즈 이 업체 리워드 프로그램 여기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로 하여금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디지털 쿠폰들에 대해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디지털 쿠폰들은 내가 제품 살 때 적용되는 디지털 쿠폰입니다. 그리고 오늘 2번 문제는 품사 문제인데 여기는 many items I shop for 다음에 빈칸을 지어놓은 문제인데, 일단은 1번 문제 먼저 가자면 결국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로셔리 트립스를 즐긴다 라는 그 내용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이 스토어가 좋은 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뭔가 쿠폰도 막 이렇게 쓸 수 있고 좋은 점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즐긴다라는 내용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A번이고, 자, 우리 2번 문제는 품사 어형 문제인데,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6에서 시간이 쫓기는 상황에서 우리 빨리빨리 문제 풀다 보면 품사 문제네? 그리고 전사 4 다음에 빈칸 나왔으니까 여기 명사 자리, 그래서 우리 C번 요 명사를 바로 고르고 넘어가는 분들 많은데, 앞쪽으로 그래도 내용을 좀 읽으신 분들은 for many items 명사 다음에
I가 명백한 주격이잖아요. 인칭 대명사 주어. 그 다음에 샵이 여기서 동사를 쓰였습니다. 샵은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는데 주어 다음에 오는 건 동사입니다. 그리고 동사 이 샵이 자동사 기능이 있어요. 이때 뭐 샵 4, 그죠? 이렇게 또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기본적으로 쇼핑하고 구매를 할 때 쓰는 동사 샵이 4랑 함께 이렇게 쓰여서 그 뒤에 목적어를 찾는데 그 목적어가 분명히 앞에 many items입니다. 내가 많은 그런 제품 품목들을 쇼핑하고 구매를 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명사 다음에 또 주어 동사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뒤에 여기 목적어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쿠폰들을 액세스하는데 그 디지털 쿠폰들은 내가 제품 살 때 적용할 수 있는 쿠폰이고, 그리고 그 제품들을 내가 shop for many items 이겁니다. 결국 shop for 다음에 목적은 many items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추가적인 부사가 올 자리죠. 그래서 우리 정기적으로 내가 쇼핑하는 많은 제품들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디지털 쿠폰에 대해서 액세스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내용. 그래서 여기는 정답 B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약간 반복적으로 나왔던 패턴이니까 다음에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넘어갑니다. In my household, 내 가정에서 our biggest food related expense, 가장 큰 음식 관련된 비용은 자 빈칸 명사이다. 이것도 결국 어휘 문제는 다 맥락을 봐야 돼요. A번 vegetables는 채소 또는 야채, 그죠? 채소 또는 야채를 뜻한 편이고, snacks 그리고 meat는 고기입니다. 그리고 fruit은 과일인데 여기는 as a result, 그래서 내가 stop by는 어디에 들리다라고 할 때 쓰는데 이 프레시필즈에 들립니다. Every Tuesday evening,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이 매장에 들리는 거야. To benefit from, benefit은 동사일 때 benefit이 바로 뒤에 목적을 찰 때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 거고, benefit from은 어디로부터 혜택을 받는 건데 it's weekly promotion, 바로 주간 프로모션. 프로모션은 어떨 때 써요? 프로모션은 일종의 판매 촉진 이런 의미로 보통 할인 혜택이라든지, 그죠? 무료 경품, 뭐 무료 이런 것들 챙겨줄 때 프로모션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15% 디스카운트라고 했습니다. 15% 할인이 적용되는 weekly 프로모션으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 저녁에 여기 이 매장에 들린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할인 혜택 적용되는 품목들을 보니까 치킨, 그 다음에 포크, 그 다음에 비프라고 나왔기 때문에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은 바로 육류, 그래서 고기에 해당되는 표현으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3번 정답은 C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장 삽입, 우리 여기는 그 다음 내용이 If you are looking for, 당신이 찾고 있으면, 더 즐거운 그로셔리 쇼핑 경험을 찾고 있으면 I highly recommend, 강력하게 추천한다, 프레시필즈 이 업체. 결국 이 업체 리뷰하는 건데, 자 우리 여기는 그렇다면 4번에 들어갈 문장은, 자 빈칸 다음에 문장은 이제 거의 맺은말 문장이고, 결국은 여기는 앞에 프로모션에 대한 언급을 했으니까 이 내용 단락은 결국은 리뷰할 때 좋은 점이 이게 공간이 넓고 막 이 매장에 대한 어떤 물리적 공간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그다음 우리 할인 혜택 자주 적용되는 요거 두 가지를 크게 내용 단락으로 잡아서 리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파악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여기는 바로 그 할인에 대한 정보로 가는 게 맞는데, A번은 이 오퍼들이 일종의 할인 혜택 이런 것들이 뒤에가 visually appealing, 시각적으로 매력적이도록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다. 이건 여러분들 일단 더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비슷한 이 오퍼들이 일종의 할인 혜택이 my weekly 주간 그로셔리 빌, 식료품 구매 비용 이런 것들을 낮춰준다. 이게 적절하죠. 그죠? 여기는 시각적으로 매력적이도록, 이건 여러분들 내용적으로 말이 안 되고 여기는 B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C번은 my 쇼핑 리스트가 인슈런스 보장해주는 게 내가 불필요한 어떤 소비를 피하게끔 해준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내가 온 위켄드 주말에 전체 한 주에 대한 음식을 준비한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할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이렇게 할인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결국 나의 그로셔리 빌 이런 것들을 낮춰준다. 이게 내용적으로 딱 연결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긴 정답 몇 번? B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하시면서 읽어 내려가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질문은 아티클인데, 자 우리 처음에 아티클 시작할 때 날짜가 적혀 있고 그 다음 그 밑으로 동사 문제가 나면 거의 대부분 문맥상의 어떤
시제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요거 날짜 일단 있으면 별표를 해두고, 자, 우리 3월 18일에 작성된 아티클인데 3월 14일 과거적 시점이 딱 언급되었습니다. 3월 14일 목요일에 리버튼 그 뒤에 보니까 도시개발부서, 리버튼 지역의 도시개발부서가 Financial Plan 재정적 계획을 for the next fiscal year, 내년 회계년도의 재정적 계획을, 자, 빈칸 여기는 동사절입니다. 그럼 동사 형태 아닌 B번하고 C번은 탈락되고, 그 다음에 would 동사 원형하고 과거시가 나오는데, 우리 would 동사 원형은 해석이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would 동사 원형은 뭐뭐 하곤 했었다. 우리 아까 used 동사 원형 요거랑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과거의 어떤 불규칙적인 습관 이런 것들 나타낼 때 뭐뭐 하곤 했었다, 뭐뭐 하곤 했었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이게 가정법 과거에 사용되는 주절 동사 표현으로 뭐뭐 할 텐데, 그죠? 뭐뭐 할 텐데, 뭐뭐 할 텐데 이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 우리 과거 시점에서 바로 본 미래를 나타낼 때 뭐뭐 할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그냥 얘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릴리스트는 명백한 과거 내용을 나타내는데 3월 18일에 기사가 작성되었는데 3월 14일에 바로 여기 리버튼 도시개발부서가 파이낸셜 플랜을 이건 발표했었다라는 명백한 그냥 과거적 내용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은 데이비드. 자, 그 다음에 그 플랜은, 즉 파이낸셜 플랜이, 자, 이게 포함하고 있는 게 상당한 업그레이드. 자, 우리 업그레이드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시설물 어떤 이런 것들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하면 보통 레노베이션이나 리페어라든지 또는 임프루먼트 이런 표현으로 좀 바뀌면서 글이 전개되는 게 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상당한 업그레이드인데, 그 뒤에 타운의 트랜스포테이션 인프라스트럭처, 즉 교통 인프라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걸 포함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보행자들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자들 대상으로 한 교통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한 업그레이드. 자, 이제 구체적으로 for instance 예를 들면, 자,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해주냐, 주요 주거 그 다음에 비즈니스 지구 이런 것들이 will be selected, 선정될 것입니다. 현재 요 지역들의 로드웨이, 도로 리페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엔드 다음에 병치 구조 문제인데 앞에 도로 리페어스 명사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명사가 들어가서 결국 리페어스랑 임프루먼트는 보통 이렇게 우리 뭔가 이 고치거나 아니면 수리하거나 그럴 때 보통 동의어 표현으로 많이 또 사용되거든. 그래서 우리 여기는 repairs랑 improvements가 병치 구조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 도로를 이제 조금 더 도로 파손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데를 고치고 그 다음에 또 더 낫게 해주고 뭐 이런 내용이 앞에 언급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바로 혼잡한 지역을 safer,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도보로 이동하는 게 더 안전하고 더 쉽도록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교통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로드웨이 이거를 리페어를 해주고 임프루먼트를 해준다는 내용이 나왔고, 이게 결국 더 안전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7번 연결어 문제인데요. 일단 이 문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문제인데, besides 하면 보통 여러분들 외울 때 게다가 뭐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furthermore 얘도 게다가 추가적으로 그럴 때 비슷하게 쓰는 걸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어요. however는 그러나, 그 다음에 overall은 전반적으로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자, 잘 보세요. 여기 beside랑 furthermore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furthermore 얘는 게다가 일종의 moreover랑 거의 같은 표현으로, 얘는요 같은 방향으로 뭔가 하나 더 내용을 추가시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게다가 또 추가적으로 이런 의미로 같은 방향으로 내용을 하나 더 추가시킬 때 쓰는 거고, beside는 뿐만 아니라, 게다가 뿐만 아니라 요거는 어떨 때 쓰냐면 앞의 내용에 또 다른 점을 하나 더 추가시킬 때, 아니면 영영사전 데피니션도 나오는데 another reason을 하나 더 추가시킬 때, 그러니까 우리 뿐만 아니라 얘는요 우리 다른 점을 하나 더 추가시키거나 다른 내용을 하나 더 덧붙여 얘기할 때, 아니면 다른 이유 있잖아, 다른 이유를 하나 덧붙일 때, 이런 것들을 덧붙일 때 beside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호텔에 있는데 그 호텔이 조금 가기가 좀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싶어. The hotel is 뭐 expensive, 비쌉니다. besides, 게다가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바로 그 호텔이 it's far from the station, 스테이션에서 또 멀기도 해.
그러니까 이런 내용.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 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거나 이럴 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포도모알은 같은 방향으로 하나의 어떤 흐름상 그대로 유지되면서 내용을 하나 덧붙일 때 쓰는데 금여긴 뒤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보호가 이루어지는 그런 자전거 차선이 설치될 것이다. 이 주요 도로들을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여기는 앞에 이 로드웨이 리페어를 해주고 개선해주는 게 결국 여러분들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안전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자전거 레인이 그 일반 차량들 레인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게 위험하잖아. 근데 이게 뭔가 보호가 이루어지는 어떤 자전거 차선이야. 이게 설치된단 말이야. 그럼 이건 결국 안전을 위한 어떤 그런 계획으로 같은 방향으로 내용을 하나 더 추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선 내용적으로 봤을 때 furthermore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우리 8번은 문장 삽입인데 자, 우리 여기 앞에 내용이 보호되어지는 자전거 차선이 설치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질 문장 그리고 여러분들 그 뒤에 내용은 우리 승인된 그 계획이 확인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웹사이트에서 이런 내용은 이제 거의 마무리 문장으로 적절하고 우리 여기 8번 여기 문장에 들어갈 것은 결국 앞에 내용하고 흐름상 적절한 건 바로 B번이 들어가면 앞에 분명히 언급된 내용이 Protected Bicycle Lanes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결국 사이클링 루트도 결국 자전거 우리 차선이야. 이게 분리될 것이다. 바로 물리적인 어떤 차단 막 이런 피지컬 베리어로 모토 트래픽이 자동차들이잖아. 이거랑 분리될 거다. 이게 완벽히 앞에 내용하고 딱 그냥 하나 내용을 덧붙여 준 거기 때문에 흐름상 정답 B가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 내용도 우리 도보로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로드웨이 리페어를 통해서 조금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차선도 피지컬 베리어로 또 분리시켜주고 이런 게 결국 우리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을 프로텍트 해주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완벽히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정답 B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에 furthermore하고 besides 구별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근데 우리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패턴의 어떤 품사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많이 틀렸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습 확실하게 해서 다음번엔 틀리지 마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내년에도 좋은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화이팅입니다.